어떤 이들은 언어야말로 국가 문화 수출의 마지막 단계라고 주장합니다. 언어를 알아야 비로소 그 민족의 특수성과 문화의 향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모국어로 사용자 수를 나열하면 약 9억 명이 중국어를 쓰고 있고 약 5억 명이 영어를, 약 3.3억 명이 힌디어를 사용합니다. 스페인어가 2억 명, 일본어가 1.1억 명인데요. 한국어는 어떨까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수는 2020년 기준 약 7,730만 명으로 집계됐는데,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능숙하게 구사하는 제외 동포를 포함하더라도 7,940만 명으로 채 1억 명이 되지 않는데요. 사실 언어라는 것은 모국어가 아닌 이상 필요에 의해 학습자가 증가하기 마련인데, 사용자 수도 고작 8천만 명이 되지 않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도에서 놀라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한 명문대 한국어학과에서 정원 30명을 뽑았는데 무려 10만 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이 3,300대 1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문과 과거 시험의 경쟁률이 약 2,000대 1이었는데 인구수가 줄어드는 21세기에 한국어를 배우려 3,3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점은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와 아주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BTS 콘서트 예매하는 것보다 한국어 마을에 입소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소문이 도는 바로 그 소문의 중심지 미네소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미국 중북부에 위치한 미네소타에는 특별한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콩코디아 랭귀지 빌리지가 운영하는 외국어 교육을 위한 특별한 장소인데, 한국으로 치자면 영어 마을과 비슷한 곳입니다. 총 14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곳에는 당연히 코리안 빌리지도 있는데 숲속의 호수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곳에서는 간판이나 안내문까지 한국어로 쓰인 공간에서 여름방학 동안 약 2에서 4주간 몰입형 외국어 교육을 받습니다. 보통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까지 등록할 수 있는 곳인데, 이곳에 입소하는 순간부터 퇴소할 때까지 오로지 한국어로만 대화를 해야 하고 한국어로만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한국 음식을 먹는 그야말로 축소판 한국입니다. 위 영상은 지난 2014년 숲속의 호수에 입소한 학생들이 연기한 춘향전인데, 언어는 다소 서툴러도 모두 한국어로 연기하는 모습이 놀라운데요. 숲속의 호수가 여타 한국어 마을과 차별되는 것은 단순히 한국을 좋아하는 이들이 그것에 머물지 않고 더 많은 한국적인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가야금, 북, 음식, 연극 등등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배우고 즐기는데요. 그런데 2014년부터 이곳 촌장을 맡고 있는 다프나 주르는 미국 명문 중 명문으로 꼽히는 스탠포드대 교수인데, 그녀의 한국 사랑은 대단합니다. 처음 태권도가 인연이 되어 한국을 알게 된 그녀의 한국 이름은 주다이입니다. 80년대 중반 불던 무술 열풍에 그녀 역시 빠져들었는데, 그때 부모님께서 그녀를 데리고 간 곳이 태권도장입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태권도 사랑이 시작됐고, 군대 생활을 끝마치고 1993년 12월 처음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그녀는 벌써 30년간 한국어를 쓰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한국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스탠포드대 동아시아과에서 한국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 2014년부터는 한국어 마을 숲속의 호수 촌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그녀는 한류의 열풍에 힘입은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현대어 언어협회가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58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한국어 학습자 수는 무려 53,500% 증가했습니다. 1958년 고작 26명에 불과한 한국어 학습자 수가 2016년 기준 13,936명으로 늘었는데,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독일어에 뒤처지지만 53,500%라는 경이로운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2006년부터 2016년 10년으로 한정시키면 주요 언어 중 한국어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류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13년 기간 증가율이 무려 45%에 이르죠. 그야말로 군계일학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위 자료에서 2016년의 최종값인데, 한류가 본격적으로 북미 지역에서 불기 시작한 2018년 이후의 수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간 K-팝을 필두로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식 등 한국 문화가 전반적으로 미국으로 흡수되면서 한국어 학습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오죽하면 인도의 한국어학과 경쟁률이 3,300대 1을 기록했을까요?
그런데 다프나주루 교수는 그러한 열풍을 숲속의 호수에서 몸소 체험하고 있는데요. 그녀와 나눈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C 멘터리 구독자 여러분. 저는 다프나 솔, 한국 이름 주다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960년도에 이제 주로 그때 이제 캐나다 쪽에 활동하시는 foreign language teacher들이 이제 외국어 이제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봤대요. 이제 언어 교육할 때 교실에서 교육을 하는 것보다 어, 좀 자연스럽게 어떤 뭐 문법 이제 위주로 문법 외우면서 이렇게 그때 드릴하면 이렇게 그런 연습하면서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그 나라에 가서 그 배우는 것처럼 아예 여름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분들이 원래 이제 캐나다 출신이고 어디 이제 프렌치 그리고 노르웨이진 그런 이제 계통인데 그때 그래서 이제 프렌치 락두바, 노르웨이진 스코피올덴 그런 이제 그리고 스페니쉬 라고델 보스케 그런 개념으로 시작됐습니다. 그게 이제 60년도였고요. 그게 이제 매년 몇 년마다 또 하나의 마을을 이제 생겼죠. 그다음부터는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부모들이 여름마다 이제 애들 그런 학교에서 교실에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이제 그 경험보다는 여름에 다른 애들하고 부모 없이 부모 이제 거기 안 들어가죠. 애들끼리만 약간 애들 사회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애들끼리 그 나라 말을 이제 배우는데 대신에 이제 그 교사 우리는 카운sel라고 불러요. 거기서 배우는 어린이들이 빌리저라 그래요. 빌리저. 학생이 아니고 스튜던트 아니고 빌리저. 빌리저들이 그 나라 이제 말을 배우고 교사 카운서들이 그 나라 말만 이제 쓰게 이제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래서 거기 이제 개념 자체가 거기 약간 시뮬레이션. 이제는 숲속에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미네소타 그 숲속이 아니라 프란치다 아니면 뭐 스페인이다 아니면 러시아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면서 이제 그런 이제 언어 교육 이제 하는데 보니까 그 이제 습득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빠르고 그러면서 서로의 그 부모 없이 애들끼리만 그리고 어른 그 카운서들끼리만의 이제 그 같이 있을 때만 배울 수 있는 사회성 그리고 서로의 그런 책임감 왜 학교에서 자기 일만 하고 이제 가잖아요. 근데 네. 같이 이제 2주이면 2주, 4주면 4주 동안 생활을 하면서 뭔가 좀 인간관계 이런 것도 이제 연습도 많이 되고 그러면서 언어를 배우면서 그 언어 뒤에 있는 문화를 금방 몰입식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생긴 프로그램이고요. 저희 한국어 마을 숲속의 호수 99년도부터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90년대 후반에 99년도에 시작했을 때요. 그때 지금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한류의 그런 그 힘을 이제 얻고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는 어, 세계 언어로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애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주로 어떤 애들 배웠냐면, 입양, 음, 입양 아이들. 예, 그 이제 미네소타주에 특히, 그런 이제 미네소타주하고 한국 그 정부하고 그 관계가 좀 오래되고, 이게 우리 저기 6.25 전쟁 때부터 계속 이어진 관계가 있어서, 미드웨스트 쪽이 입양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애들 많이 이제 입양 애들 많이 이제 배웠고 그리고 뭐 가끔 가다가 저같이 백인 얼굴인데 뭐 태권도 했다 그러면 이제 한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런 애들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포 애들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2008년도에 또 미국의 경제가 이제 음. 그 이제 위기가 오면서 네. 그때도 한참 우리 미국 가족들이 많이 이제 어려웠어요. 어쨌든 그게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한류가 2011년, 13년부터 이렇게 막 그거 뜨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우리를 찾아오는 애들이 우리를
우리가 애들 찾아가는 것보다 우리를 음, 찾아오는 애들이 순식간에 2배, 3배가 되는 음, 거예요. 근데 문제가 그때 뭐냐면 우리는 숲속의 호수에 우리 집이 없어요. 우리는 다른 마을 그 장소를 렌트하면서 음,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2000 거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해왔어요. 그런데 저희 지금 러시아 마을을 빌려 쓰고 있는데 이 베드 수가 한계되어 있어서 애들이 등록 그 날짜가 딱 뜨자마자 자리 잡지 않으면 음, 우리 여름 프로그램에 이제 음,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소리까지 들었냐면 야 이게 BTS 콘서트 그 받는 것보다 숲속에서 가는 게 더 어렵다는 그런 얘기도 할 음, 때가 있는데 어쨌든 네 지금 그 정도로 어 이제 한국어 배우고 싶은 어린이들이 정말 이제 음, 몇 년 안에 많아졌습니다. 음, 저희 지금 매드수가 이 이제 이제 배우는 빌리저하고 음, 스텝들이 그리고 이제 같이 일하는 스텝 한국어 가르치는 스텝도 있지만 음식 해주는 왜냐면 우리 한국 음식 먹거든요. 네네. 음식 해주는 이제 우리 스텝들 다 합쳐서 100 110명? 120명 정도 됐는데, 그러면은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80명밖에 이제 못 받아요. 음, 예. 그런데, 예, 저희는 뭐, 이제 계속 이제 웨이팅 리스트 이제 올라가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음, 인기가 많고, 예, 기다리는 애들이 많고, 배우고 싶은 애들이 많습니다. 네, 그 물론 이제 미국에서, 제일 그래도 많이 공부하는 언어가 스페인어거든요. 네. 스페니쉬 마을하고 비교가 좀 덜 되는데 저희는 요즘은 정말 제일 먼저 차고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많이 이제 그 등록자들이 많습니다. 음, 이 지금 어디가 많이 느껴지냐면요. 대학 그 등록 그 이제 한국 이제 코리안 랭귀지 이제 등록하는 학생들이 지금 계속 급속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음, 어 지금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은 미국 전체적으로 foreign language 그 자체가 많이 이제 뭐 스탑되거나 약간 좀 같은 수준이 계속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제 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몇 년 동안. 그래서 미국의 대학 그 foreign language 그 과들 이렇게 보면은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합치기도 하고 어 이제 학생들이 많이 없어서 굉장히 좀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데 한국은 아니에요. 이제 대학 가서 한국어 공부하겠다는 애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한국어 교사들이 다른 언어 이제 교사들 앞에서 자랑 못 하겠대요. 이렇게 그냥 다들 막 어렵다, 애들 너무 없다 이렇게 이랬을 때는 자기는 이제 말을 이제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다들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한국어 교사들 오히려 더 많이 이제 뽑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정말 우리 이제 여름 프로그램에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힘 있는 이제 분들이 저희의 정말 이 유토피아 한국 마을을, 이렇게 빨리 지을 수 있게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힘을 없으신 이제 분들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 여름에 제가 스텝 뽑습니다. 스텝 뽑아요. 한국에서 이제 뽑거든요. 저희 J1 비자도 있고 월급도 많이 큰 월급 이제 높은 이제 그런 이제 건 아니지만 여름마다 가서 애들한테 한국어 가르치고 싶은 영어가 아니에요. 예, 가서 영어 쓰는 게 아니에요. 음, 가서 저희 이제 한국어 교육, 특히 이제 한국어 교육 이제 전공자 아니면 한국에서 가서 가르치고 싶다는 이제 그 대학생들 많이 좀 음,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다니고 싶은 어린이들 장학금 같은 거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는 너무 기꺼이 너무 이제 잘 받겠습니다. 저는 이제 꿈이 이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한류 팬들이 많잖아요. 이제 한류 팬들이 많은데,
그 말이 이제 우리 큰 회사들, 뭐 하이비라든지, 뭐 YG라든지, SM이라든지 그런 그동안 이제 그런 이익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동안 그리고 왜냐면 그 팬 애들이 먼저 우리 지원하거든요. 이제 한국어 배우고 싶다고 이제 빠져가지고 거기서 멈추고 싶진 않고 한국어를 더 알고 싶은 그런 이제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 뭐 YG, 하이브, 뭐 SM 이런 이제 회사 말고도 삼성이나 LG나 어쨌든 외국인 그런 이제 그 소비자가 많은데 다시 이제 우리 다시 준다고 하면은 약간 뭐 이제 SM 뭐 기숙사 뭐 이렇게 뭐 삼성 기숙사, LG 기숙사 이렇게 그런 약간 corporate 뭐 giving 같은 음, 거를 통해서 저희 애들 서포트 해주면 이런 순환 이런 네. 고마운 이제 소비자 없으면 이제 또 없잖아요. 이렇게 뭐 이제 회사도 이제 살지를 못합니다. 근데 저렇게 지원해주고 그러면 우리 같이 손잡고 다음 세대의 친환타를 같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